제가 쌤한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쌤한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교권 침해 행위인가요? 사실 용건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우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 말씀은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토를 달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 학교 교사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많이 한탄들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2023년 7월에 서울 서희초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들은 우리의 교권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많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학부모들이 본인 아이를 선생님이 아동학대했다라고 신고하는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잘못했을 때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 수업 시간에 만화책 보고 그 다음에 땡땡이 쳤다고 해가지고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뭐 맞아도 싸다 이렇게 하면서 체벌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선생님이 아이를 체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학부모가 찾아와서 왜 우리 아이를 때렸냐라고 항의하면 어쩔 수 없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명확한 사안은 사실 교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요. A와 B 학생이 둘이 싸워요.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럼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그럼 들어보니까 A 학생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A 학생한테 B한테 사과하고 니네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했는데 A가 끝까지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혼내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혼내는 거는 부모님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가 나니까 아이 등교시키고 나서 수업한 중간 한 10시 정도에 교실 앞문을 벌컥 열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 그렇게 혼내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동학대요라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본인의 수업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자기가 수업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도 하고 교권 침해됐다고 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본인도 잘못한 게 있지만 언어적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쳤다, 이걸로 인해서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교권 침해됐지만 동시에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고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그 학부모의 그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학교 내에 보면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그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학교장이 교권 침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또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이건 교권 침해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하게 되면 550만 원 한도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있잖아요. 내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교원지휘법에 의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게 아동학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써가지고 수사기관이나 각 구청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도 참고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체육 수업을 계속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들과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수업 참여를 권유하면서 아이 팔을 억지로 잡아당겼다, 뒤에서 껴안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 때문에 다른 한 25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같이 가자 했는데, 그게 과연 아동학대인지, 이럴 경우는 사실 아동학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 학생을 놔두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의 연령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교실에 남아서 자습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그냥 교실에 혼자 남아있을게요 했을 때 선생님이 그 아이만 놔두고 다른 교실로 가버렸어요. 이건 사실 방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혼자 두기에는 좀 애매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또 수업은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쌤이나 교감쌤이나 다른 쌤한테 그 학생을 부탁을 해서 그 학생이 혼자 있지 않게 하던지, 혼자 놔두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일이 다 따질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메신저에서 제 사진을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쾌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전형적인 교권 침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의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 일반 얼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교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의 불쾌감을,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찍었다, 이건 명확한 성범죄예요. 아무리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선생님의 다리라든지 치마 속이라든지 이런 걸 몰래 찍는 거는 명백한 그 성폭력 범죄이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아이들한테 뭐 전송을 해서 같이 돌려본다든지 이러면 그건 유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 세게 처벌받아요.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신고하시기 좀 꺼려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아이가 그런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들께서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교권 침해 행위인가요? 사실 용건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용건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은 용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선생님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더 이상 문자 메시지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속 문자 보내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전형적인 스토킹이에요. 아무리 학부모라고는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으니 자제하셔야 됩니다. 용건 있을 때만 쌤한테 보내시길 바래요.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쌤이 있다면 저 학교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